오늘 본격적으로 현안 얘기를 해보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퇴임을 했는데 나가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항명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고 했다는데 네. 이 퇴임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 대행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 말을 이렇게 빙빙 돌리는지 모르겠고 자기 후배 검사들을 위해서 뭔가 희생한 것처럼 희생하고 있는 것처럼 제발 제 후배 검사들만 살려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비슷하게 하는데 그거 누구 때문에 벌어진 거야? 자기 때문에 벌어진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자들이 자기 집 앞에서 뻗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기자들한테 말을 한 게 신문에 이제 보도가 된 거예요. 각양각색으로.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맞아 나오긴 하던데 동아하고 조선만 비교를 해봐도 말은 하여튼 되게 애매모호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이거 아마 보도 나와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참 많이 스스로 많이 부대껴 왔다. 뭐란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발언의 맥락을 보면 결정은 자기가 한 거라는 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결정한 거야. 내가 검찰을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어. 그럼 자기가 책임지면 되잖아. 그렇죠. 자기가 싫으면 안 했어도 되는 거고. 네. 근데 자기 때문에 후배 검사들이 반발한 거잖아. 그러면 자기가 후배 검사들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가 노만석의 그 말에는 국민이 빠져 있고 오로지 검찰이란 조직만 있고 후배들만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다.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는 부디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제일 아픈 것이 그것이다. 예, 징계 그 검찰징계법 이번에 뭐 개정을 한다, 폐지를 한다 얘기가 나왔던 것이 아마 검사들한테는 제일 아파 보일 겁니다. 아플 거고. 그리고 참 얘기를 하시는 것들을 지켜보면 이게 법조인의 언어는 아니다. 사실 아, 그래요? 쟁점별 요건 사실을 얘기하는 게 법조인의 언어여야 되는데 이분은 두루뭉술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정치 검찰이고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고 정치적 행보를 할 것이라는 걸 너무 많이 내재화했는지 네. 발언 스타일 자체가 법조인의 언어를 이미 떠나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일어난 건데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정치인의 언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표정이 되게 밝아 보이던데 오늘 퇴임식에 나가는 마당에 막 웃음꽃이 만발해서 본인은 이제 검찰총장 대행까지 했으니까 정관예우로 굉장히 좋은 자리 다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꼼수를 부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책임 못 지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네. 또 후배들이 막 치받는 거지. 이거 항소 이거 잘못 결정했던 거 그거에 대해서 당신이 이재명 정부랑 싸우지 않으면은 그거 안 할 거면 그냥 그만둬 막 이렇게 된 거야. 네. 근데 자기가 어찌 됐든 간에 총대 메고 그냥 그만둔 거잖아요. 지금 모양새가. 그러니 아름답게 포장하고 싶은 거야 지금. 맞아요. 그래야 네. 퇴직하고 나간 다음에도 뭘 하나 하더라도 후배들이 그래도 그때 그렇게 했지 그러면서 사건도 좀 잘 봐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머릿속 계산하는 게 딱 그렇게밖에 계산이 안 근데 들어가. 그것도 꼬였어요. 검찰에서는 평이 안 좋죠. 왜냐하면 총대를 안 맸으니까요. 결국 총대를 안 메고 그 검찰들 입장, 전지적 검찰주의자 입장에서는 약간 굴복해놓고 도망간 선배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분은 아마 중앙지검장님과 다르게 좀 이렇게 큰 재미를 보기 쉽지 않을 거다. 몰대를 받을 그래요?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인데 네. 우리 또 정구승 변호사가 사실 공익법무관 생활을 1년은 검찰 1년은 법원에서 했기 때문에 검찰 조직과 법원 조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잘 아신다면서요. 이게 차이가 정말 극명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첫 사회생활이 인천지방검찰청이라 검찰청에서 시작했는데 딱 발령 받자마자 그 계급 순서대로 다 인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120명 정도 계시거든요. 야, 네. 검사가 120명인데 네. 군대에서 하는 건데. 검사장님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차장검사 1차장님, 2차장님, 그다음에 부장님도 이제 순서대로 쫙 하고 그거를 거의 한 이틀 돌아야 돼요. 왜냐면 자리에 안 계신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 이틀 돌고 막 그 문화 자체도 예를 들어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모두가 같이 먹는 거예요. 그 부나 그 팀에서. 무조건. 근데 내가 만약에 친구가 뭐 인천에 왔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이랑 밥을 먹게 되면 저 오늘 따로 먹어야 합니다. 허락받아야 돼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보통 왜? 누구랑?
그거 오. 때문에 이런 식의 얘기를 다 오. 하고 가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그렇구나. 나쁘다는 것보다는 그냥 당연한 거. 그래 어디 가는데? 너 걔 왔어? 뭐 친구 왔어? 이런 분위기였다면 네. 반대로 제가 이제 2년 차 이제 사회생활을 인천 검찰청에서 배우고 2년 차로 대법원 법원행정처로 딱 갔어요. 네. 그럼 딱 이제 생각해가지고 그때 배운 것처럼 그러면 근데 여긴 높은 분이 너무 많은데 언제 다 인사하나. 그럼 대법원장님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되나? 대법관님들 서열을 어떻게 하지 내가? 누구부터 해야지 하고서 제가 그래서 저희 담당 판사님한테 했더니 그런 걸 왜 인사를 돌아요? 왼살 돌아야 되냐. 그리고 약간 또 부담스러워하셨던 게 전 딱 검찰 스타일로 또 어떻게 해야 될지나 이런 거를 딱 정리해서 이제 결재판 들고 들어가서 딱 밖에 서 있었더니 저희 판사님께서 이메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대면 보고를 되게 어색해하는구나. 어렵죠. 부담스럽구나. 판사님들은 기본적으로 보고라는 걸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하나의 헌법기관이니까. 그렇네. 근데 검사분들은 저는 항상 결재가 당연했고 내 이름으로 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 항상 이제 결재를 놀리는데 그리고 실제로 검찰청 맨 처음 갔을 때는 당연히 그 시스템에 킥스가 다 있고 하니까 그 전자결제 올렸죠 했더니 바로 메신저가 오더라고요. 직접 와? 당연히 대면 결제하고 거기에 대해 설명드리고 뭐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가서 전자결제를 올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해갖고 많이 혼났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그 판사님 방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죠. 네. 이메일이라는 시스템이 참 좋은 시스템이 많이 다르긴 있습니다. 하네요. 아니 그럼 밥 같은 경우에도 검찰에서 같이 먹었으니까 3, 3, 5. 그 안 먹고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도 안 데려가는 거예요. 법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건너뛰시나 보다 그죠? 같이 먹으려면 미리 말씀을 드려서 약속을 잡아야 같이 먹는 날인 거고 그 외에는 당연히 혼자 먹거나 따로 먹는 거죠. 원래 먹던 사람들끼리 이런 식의 약간 정말 큰 문화 차이가 있었다. 야, 그래서 그런지 노만석 대행 같은 경우에도 나가면서 끝까지 정말로 우리 검찰 후배들 조직 걱정을 정말로 많이 했는데 퇴임사에서 힘주어 강조한 부분도 결국은 우리 조직이 가져야 될 권한, 보안 수사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의에서 국민의 선택은 존중돼야 하며 국민들께서 1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곳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있는 검찰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사건을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시지는 않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안 수사권 달라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거 나도 읽었거든요. 답답해가지고 정말. 그냥 보안 수사권 그래 그렇게 하면 예. 되잖아. 무슨 판사도 이렇게는 안 하. 요즘에 안 써 판결문. 근데 뭐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는데 이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게 이제 다시는 줄 수 없게 만든 사람이 본인이라는 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정무적 판단, 정치적 뭐 검사, 뭐 정치 검사 눈치 본다 이런 사람이지만 사실 검찰의 힘을 가장 많이 뺐고 검찰을 망하게 만든 그 시발점이 본인이었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총리실에서 검찰개혁 그런 관련된 개혁 추진단이 설립됐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보안 수사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여권 내에서도 많았었는데 네. 이번에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중앙일보에서 여당에 있는 법사위원들한테 전화를 돌린 겁니다. 그 응답을 한 8명 중에 6명이 단호하게 보안 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의총했다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의총 때 이런 안건 올라오면 이거 너무 이렇게 밀어붙이면은 국민들이 또 보기 안 좋게 생각하고 네. 이거 여론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중진급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이제 안건이 올라가더라도. 근데 이건 단 한 명도 얘기하지 않았대. 네. 그냥 무조건 가자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격앙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스스로 입증해서 보여줬어. 맞아. 대장동 수사 봐봐요. 다 네. 검찰이 다 그렇게 뭐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른들 이렇게까지 조작한 거 약간 너무 엽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선택적인 반발이나 집단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 뭐 일부에서는 뭐 반발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수의 국민들은 검찰 조직이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고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총리실에 지금 TF가 만들어져 있는데 총리실에서 TF 차원에서 지금 보안 수사권 줄지 말지 그리고 공소청을 설치하고 거기에 인력 배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긴 계획을 잡아 나가려고 했던 거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내년에 지방선거 이후나 뭐 이렇게 출범하는 정도 스케줄이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번 일 계기로 해서 속도감 있게 확 당길 것 같아. 네. 더 빨리 보안 수사권 그냥 안 주는 걸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게 검찰에서도 사실 이런 정치검사, 특수부 검사들은 정말 한 줌이거든요. 대부분은 형사부에 있고 일반 진짜 행정공무원처럼
정말 경무에 시달려가며 박봉에 시달려가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네. 이번에도 학명이나 아니면 자기 이프로스에 글 올린 사람들 보면 많지 않아요. 많이 합해야 30명. 그렇다면 거기에 이제 뭐 그 내재적 검찰주의자 이미 돼버려 갖고 자기는 특수부도 아니면서 막 신나갖고 떠든 초임 검사들 맞아요. 네. 그런 아. 친구들까지 네. 다 합쳐도 30명, 40명 많이 봐도 50명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그 일반적인 현장, 그 형사부에 있는 검사들 그리고 저같이 이제 형사 변호를 하는 사람들이 주장해왔던 주장까지 정치적으로 오염당하는 거예요. 너 노만석이랑 입장이 같네? 이래 보니까 도저히 이제 어떻게 도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검찰 조직 전체로 보더라도 지금 대검차장, 총장이 없기 때문에 세컨인 대검차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 자리에 사람이 없고 그리고 전국 검찰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사를 많이 하는 서울중앙지검장도 공석이기 때문에 오. 사실은 그 기관을 대신한 누군가가 정부와 협상하고 국회와 협상을 해야 되는데 공석이네? 그런 협상력이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검찰총장은 누가 임명해요? 그건 대통령이 임명을 그럼 하는 이제 건데.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행도 절차가 없으니까? 지금 대행이 없는 상황에서 뭔가 네. 미뤄졌는데 지금 차장도 비고 중앙지검장도 비다 보니까 네. 비는 게 천지라서 그걸 언제 채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궁금하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오히려 불리한 방향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또 계속 또 공석으로 들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누군가로는 채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누가 될까요? 후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금 이번에 그 지검장 18명 집단 항명할 때 이름 안 올렸던 참여하지 사람이 있거든요. 않은. 참여하지 않은 김태훈 남부지검장. 네. 이 가장 유력한 것 모르는 같아요. 제가 볼 사람인데 때는. 그 사람은? 이분 네? 같은 경우 저희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평가가 존재하는데 학교 다닐 때 생활이나 등등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주관 있는 행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도 보면 대장동 1차 수사팀 문재인 맞아요. 정부 때 거기에 이제 지휘하는 4차장 검사로 근무를 했는데 네. 이번 사건에도 그 검사장들 입장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은 항소 포기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있던 2차 수사팀들이 1차 수사팀의 의견을 제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도 하자가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도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입장을 네. 밝히기도 했어요. 그것 자체가 지금 검찰이 반발하는 게 선택적인 반발이라고 비칠 우려가 있다. 네. 그래서 난 여기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자기들 수사팀이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이 구성해서 윤석열이 정치수사 시킨 그 수사팀이 지금 항소에 반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1차 수사팀도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1차 수사팀 의견을 하나도 안 듣고 그냥 배제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선택적으로 한 거야. 왜냐하면 1차 수사팀하고 2차 수사팀은 수사 결과가 달랐거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별건 기소했다고 하는 것도 2차 수사팀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1차 수사팀은 아마 납득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서로 간에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어찌 보면 양심이 있는 검사인 거지. 자기네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아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참여를 못한 거란 말이에요. 최소한 만약에 서울중앙지검장 물망에 올린다고 하면 이런 사람은 올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검찰총장은요?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검찰총장이 물망에 오르겠죠. 아 이분이 김태훈 이분이 저는 아. 이번에 연판장 사태가 그래도 좀 순기능이 있다고 하면 이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지켜볼 일은 없겠구나. 오히려 저희 업계로 오시겠죠. 아, 변호사.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결국은 오늘 정구승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방송 출연을 하면서 2차 수사팀의 수사 중에서 약간 좀 하자가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직접 옆에서 듣고 왔다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녹취가 공개가 됐었어요. 방금 그 TBS에서 이제 봉지욱 기자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게 이걸 이렇게 한다고라고 할 정도로 정말 놀라울 정도로 녹음을 왜곡을 해서 없었던 내용 두 글자를 넣어서 김용이라는 이름을 넣어갖고 마치 김용 부원장 뭐 하는 것처럼 하던가 아니면 그 위례 신도시를 어르신들로 하면 사실 진짜 워딩이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로 해서 마치 윗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라는 식의 프레임을 가져간다던가 또 하나는 이제 그 사람 이름 정채 뭐였는데 그분의 네. 이름을 마치 실장님으로 아예 그냥 그거는 발음도 안 비슷한데 실장님이 한 실장님한테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마치 이런 다른 로비가 있었던 것처럼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교두보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아, 좀 믿기 어려워서 말씀드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아까 TBS 같은 경우에는 그 녹취 내용을 음성 그대로 틀고 네. 실제로 이제 검찰이 수사 기록에 남아 있는 녹취록 쉽게 해서 활자화 시킨 부분을 대조해서 이렇게 하고 예, 보여준 그게 겁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녹취록이 사실 만들 때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갖고 그 맨 처음에 만든 사람도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갖고 녹취록을 만들었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제출을 해요. 근데 수사팀에서는 그래도 이거 검찰 내에 녹취 팀이 필요하니 뭐 한 달 넘게 많은 수사관을 동원해갖고 또 녹취록을 1차 수사팀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거기 근데 그 정혁학 제출이랑 1차 수사팀 제출이랑은 정혁학.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2차 수사팀에서 이미 검찰이 녹취록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따로 만듭니다. 거기서 이러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위조 이런 네, 게. 그러니까 아까 1차 사실이면 큰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1차 수사팀은 2차 수사팀이랑 선을 긋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2차 수사팀은 큰일 지금 났네. 갑자기 반발하기 그치. 시작한 거 지금 막 맨 처음에 소리 내면서 목소리 높였던 사람들이 다 이제 2차 수사팀의 핵심 관계자였거나 도둑이. 아니면 그때 당시 지휘를 했을 것으로 매우 유력하게 추정되는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이었겠죠. 도둑이 기억하실 제발 저리고 거예요. 있네 다. 그러니까 정혁학 회계사가 이 대장동 일당에 서로 간의 대화 내용, 주고받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검찰에다 제출을 해요. 맞아, 제출해. 네. 수사에 협조해서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혐의 적용이나 이런 것들 좀 덜 받고 좀 유리한 입장에 좀 서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네. 구속도 안 됐어 이 사람은. 네. 그러니까 그 녹취록 푸는 이 녹취록이 스모킹 건이라고 그 난리를 쳤거든. 정영학 녹취록해서 유명했죠. 예, 예. 네. 그걸 1차 수사팀에서 풀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건 수사하니까 윤석열 들어오고 난 다음에 2차 수사팀 구성해서 저런 식으로 바꿔놨다는 윤석열 거예요. 들어오고. 네. 이거는 증거를 조작하는 게 네.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조작이죠. 이건 범죄예요, 범죄죠. 완벽한.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반발하는 거야. 이번에 그 반발에 대해서는 검란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예비 피의자들의 발끈이다. 그 예비 피의자들이 발끈했고 그거를 이제 검찰주의자들이 눈치를 못 채고 같이 합세를 해갖고 네. 이제 일어난 것이지 이게 마치 뭔가 검찰주의자 대 뭐 정당한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 된다. 예비 피의자들의 발끈에 불과하다.